예, 주간 정리 두 번째 시간 5%입니다. 자, 다음 주가 제가 좀 매매도 클 수 있고 중요한 한 주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해 주시고 이 좋은 날씨에 어쨌든 수익을 추구하면서 주식에 대한 실전 투자를 봐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또 시작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주간 1회에 대한 요약을 살짝 드릴 텐데 10년 대계 3년 차입니다. 정보사 출신 유튜브고요. 실전 투자 젤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면서 시작할게요.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현재 포트 참고용으로도 매수가랑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 현금 비중 같은 거 좀 적어놨고, 여전히 작년 올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테마도 기록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인 크고 수급 좋고 강한 것들 강강약약으로 계속 집중하시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큰 시황은 이렇게 11월 대선까지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살짝 조심하겠다. 뭐 조심은 현금 비중 살짝 갖고 있는 게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되고, 자, 한국은 4월 총선이 얼마 남았죠. 다음 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그 안에서 뭐 여전히 AI 빅뱅, 특히 반도체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TSMC 살짝 쉬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어쨌든 우리나라 외국인 빅피처 실제 이제 빅머니 들어오면서 이 반도체는 작년 특히 올해는 꼭 투자해야 되시는데 그 흐름상 좋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흐름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죠. 작년에 어쨌든 큰 흐름상 빠지고 작년부터 반등을 주는 글로벌 증시였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미국이랑 한국이랑 월별로 빠졌을 때의 조정 사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적으로 조정을 받게 되면 미국과 한국의 그런 시나리오를 살짝 세웠어요. 봐주시면 되고, 세리 메이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자, 주간일 요약을 드렸고 어쨌든 조정도 단기 조정이다. 자, 미리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은 당연히 버블이 편성해 있고 주식을 하고 투자하시는 분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 긍정적인 마인드, 제가 좀 어렵게 말해서 들이대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섹터와 테마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자, 반도체나 AI 빅뱅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거예요. 한번 정리해서 드릴 거고, 우리 갖고 있는 종목의 가격에 대한 전망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가 암만 임상이다 꿈을 키우는 아주 큰 섹터지만 우리나라 바이오는 여전히 수급 기준으로 봐야 돼요. 수급 기준으로. 자, RTO제 말씀을 당연히 드릴 거고, 간만에 비보존들이 주총이 지난주 끝났기 때문에 살짝 전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밸류, 그 다음 로봇이나 2차전지 언급도 드리겠습니다. 어제 연준 금리를 살짝 말씀드리면서 또 보충 설명 살짝 드리면 요거는 흐름을 잡고 계세요. 자, 미국이 조정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금리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는 당연히 봐야 되고, 항상 오를 때는 얘가 이래서 좋다, 지가 더 간다, 온갖 각종 섹터나 종목마다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조정받을 때 있죠. 조정받을 때는 뭐죠? 올 1월 달이든 2022년에 큰 장이 빠질 때든 조정받을 때는 그냥 매크로예요. 매크로 때문에 다 빠지는 겁니다. 뭐 그게 살짝 지정학적 리스크는 있는데 뭐 그거는 큰 흐름은 아니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양념적으로 매크로에 대한 얘기는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40년 만에 온 인플레 오기 전만 하더라도 돈을 암만 풀어도 이제 금리나 물가가 안 올랐잖아요. 물가가 안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연준이 원래 비둘기였는데 한 2년 동안 정말 매파했잖아. 2021년에 잠깐 일시적 물가를 잘못 봤던 큰 죄를 어떻게 보면 겪고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지금 올해 들어서 금리 인하는 3회로 보고 있습니다. 3회로 다 보고 있죠. 근데 이게 2022년이나 작년 상반기도 보시면 뿅망치를 되게 많이 맞아요. 항상 시장에 우리 투자자들은 말씀드렸지만 긍정론이잖아. 긍정적인 분들이 그래도 증시에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연준이 보는 흐름보다 빨리 가. 야, 더 올려줘, 더 빨리 올려줘, 이렇게 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누르다 보면 뿅망치를 많이 때렸던 기억 나실 거예요. 그때만 장이 많이 빠졌는데, 자, 지금은 시장과 연준이 스탠스가 적정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혹시나 3회 인하가 아니라 경기 너무 좋아? 야, 미국이 너무 경기 좋은데 해서 2회만 하겠다, 이렇게 뉘앙스가 하게 되면 살짝 조정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럴 확률이 되게 낮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나리오만 가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을 지금 뭐 2년 동안 하고 2년 또 하고 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경제에 대한 파급이 나온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슈런스 컷이다. 11월 대선이니까 정치 파울로 살짝 바뀌었다는 얘기도 하면서 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금리는 할 거예요.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한국은행을 제가 작년에도 우리나라가 예전도 그랬지만 미국보다 빨리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틀렸어요. 한국은행이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가 워낙 신중하게 보기 때문에 6월달 하게 되면 한은에도 아마 7월달 한 달 정도 늦게 할 수 있다. 자, 미국 금리를 인하해야지만 우리나라 금리는 뒤에 따라갈 거라고 비율을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더 큰 흐름인데요.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은 건데 가끔 제가 오펙 플러스나 브릭스가 막 커진다 그랬잖아요. 자, 원래 오바마 때문에 그랬지만 실제로 중국에 관세를 때리면서 엄청 미중 패권을 만든 거는 2018년 2월에 트럼프였습니다. 그 스탠스가 지금 바이든도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냉전 30년만 왔죠. 소비에트 연방 해체되고 30년만 왔습니다. 그 탈세계와 미중 지원 지투 패권 전쟁은 그냥 수십 년 가요. 수십 년 갑니다. 절대 이거는 금방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민주주의와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진영 논리로 글로벌이 체계가 바뀌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이다 보니까 그 사이 옛날에 중국이 디플레 수출하고 정말 싸게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물론 그것도 지금 공급 과잉 때 밀어붙이고 있는 몇 개 품목이 있지만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방금 말했던 인프라 이쪽이 때문에 이제 금리를 쉽게 내려주지 않는다는 얘기도 드리고 올해 3번 내려봐야 그래도 4.75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년에 점도표 보시면 빠져도 3% 중반이에요. 예전처럼 1% 2% 안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신세계, 탈세계와 신냉전도 안 바뀌잖아요. 예전처럼 1% 2% 이런 초저가 물가 시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죠. 그 말은 뭐냐면 계속 차별화됩니다. 민간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계속 제가 좁고 굵게 금리 살짝 낮춰주면 쭉 확장되겠지만 그래도 그 큰 데서 놀아야 된다. 여전히 안 좋은 저 뒤쪽에 있는 분들은 뭐 사회적 안전망을 깔아놔야 되겠지만 기업들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올해든 내년이든 우리가 투자할 때 갖고 있어야 될 금융에 대한 환경이나 보시면 됩니다. 예전처럼 제로금리 빵 낮춰주는 슈퍼 비둘기는 없어요. 예, 금리 인하의 속도나 정도를 좀 보시면서 금융시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가장 기준인데 하나는 알고 가셔야 될 게 얼만큼 미국이 경기가 좋은데 자, 지금 개인들의 순자산, 우리나라 순자산은 부동산이 많잖아요. 70%. 자, 미국은 금융자산 비중 70%입니다. 딱 반대예요. 자, 401k처럼 강제로 주식을 사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개인도 투자 엄청 많이 하고 글로벌적으로 돈이 엄청 이제 미국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미국의 개인 순자산이 150조 달러예요. 150조 달러면 이게 20경 원.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미국 GDP에 따져도 몇 배가 되는 수준이고 이게 이제 미국 전체만 봐도 역사상 최대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소비가 잘 안 죽어요. 물론 빈부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GDP 성장 보셨겠지만 정부에서 특히 바이든 행정부 직접 꽂아준 돈도 분명히 있어요. 유동성 올해도 물론 풀릴 거고 올해도 계속 푼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상태로 개인들이 너무 부자야. 그게 뭐냐면 미국은 자본주의 총알이 나잖아요. 기업도 부자, 정부도 부자. 물론 그게 달러 패권의 기본이 되긴 하지만 이 개인들도 중장기적으로 이 금융시장을 믿고 투자하다 보니까 개인도 부자예요. 아주 그냥 이상적인 국가죠. 물론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를 꿈을 꾸고 있지만 시간은 아주 오래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는 생각보다 더 좋은 게 맞는데 살짝 조심할 이제 고용 같은 고용을 보고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I 쪽에 뺏기는 고용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더 긴 거, 몇 년 뒤 일. 그러니까 이거는 큰 흐름 잡으시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2008년에 서프라임 터졌을 때 월가들의 탐욕이 미국에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금융위기를 만들었습니다. 2008년에 그랬어요. 그때 그리고 왕창 빠지고 어쨌든 또 미국으로 돈이 몰렸잖아요. 미국 패권을 안 쥐고 계속 쥐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미국 경기가 정말 자본주의 충화라서 다 정말 좋은데 빈부차는 또 사상 최대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격을 당하고 자본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죠. 근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AI 빅뱅이 지금 터질 거예요. 지금 터진다는 거 아닙니다. 이게 초입 중입인데 타고 계시고 투자를 열심히 하시다가 나중에 분명히 수년 뒤에 폭발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자본주의에 대한 이 분묘극차가 분명히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자본주의 자체에 어떤 큰 변혁이 있지 않을까. 자,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 한번 얘기를 큰 흐름상 재미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지나실 수도 있겠다. 자, 이런 부분도 뭐 한번 보시면 돼요. 한번 적어놨는 부분이 시간이 길 것 같으니까. 자, 미국 금리를 인하해주면서 이 절박한 다른 나라들, 경기 좋은 거 아니에요. 유동성장세처럼 올라갔던 그런 다른 유럽이나 일본도 마찬가지 절박함이 풀리면서 올해도 정시 기대할 수 있고 조정받아도 단기다, 뭐 등락 정도다, 이렇게 보는 요인입니다. 미국도 금리도 정말 중요한 거죠. 투자하실 땐 가장 근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죠.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을 텐데 제가 한국 정시의 꿈이라고 표현했어요. 당장 표현 안 됩니다. 미국처럼 되면 정말 좋겠지만 수십 년간의 우리나라 금융 구조가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일본의 밸류업도 따라한다,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금융의 드림 같은 흐름도 꿈을 꾸고 있지만 뭐 그런 관련해서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섹터와 테마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반도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작년 하반기 때 안 좋을 때 되게 힘들죠. 이게 한번 좋게 드려봐요. 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사주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고 어쨌든 올해도 반도체를 꼭 투자해야 될 한 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튀었죠. 한미반도체 튀고 있죠. 그 뒤에 소부장, 또 못 산 분들은 또 기회를 종목도 또 나올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빅머니 흐름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자,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가장 기준입니다. 엔비디아 맞나 이거?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뭐 이때 다 흐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이게 975불 돌파가 안 됐다 해서 쌍꼭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추세가 왔다 갔다 개인들, 전 세계 개인들이 들어오고 수급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서 등락하는 거, 상승 후 행보 조정은 좋은 겁니다. 추세 유지 잘하고 있는 거고, 현재 TSMC도 똑같을 거예요. 추세 괜찮은 부분이고, 지금 GTC 통해서 GTC 2주 됐잖아요. 엔비디아는 타노스 파워를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블랙을 포함하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어떤 글로벌 시총 1위에 대한 꿈을 보여준 겁니다. 딴 데는 더 난리가 났겠죠. 자, 그리고 확장되는 로봇, 앞으로 당연히 로봇 테마로 커질 건데 그루트란 플랫폼, 바이오에도 신성장 동력 키운다 그랬습니다. 가장 큰 것만 얘기한 거지 국가별 산업별로 파급은 또 어마무지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당연히 5월 20일 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나? 미국이나 어떤 대장주 꺾일 때는 이 마진율, 이익 성장률이 꺾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번에 1분기 나왔던 성장률이 60%대입니다. 근데 어닝에 젠수랑 말할 때는 마진율 요번에 실적이 나오면 70% 중반까지 내겠다. 자, 실제로 지금 A백이 아니라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H백입니다. 얘들이 아마 이 마진율을 결정 지을 텐데 A백보다 훨씬 성능도 좋지만 가격도 많이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HBM3E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마이크론이 우리도 엔비디아 대게, 삼성도 대게 하면서 치고 올라간 거예요. 마이크론 한번 볼까요? 마이크론과 우리나라 반도체는 십수년간 계속 커플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게 얘기 드리면서 마이크론 보고 있는 상태고, 자,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달랑달랑 야, 이리 비싼 거 왜 사? 이때 못 샀냐? 왜 못 샀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신고가 들어가고 스토리나 수급 보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정말 수익을 쉽게 볼 수 있는, 쉽게 보진 않죠. 체득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신고가가 이제 신세계다, 그렇게 보고 정말 잘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짧게 지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마이크론 느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전히 좋은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H백 때문에 이 마진율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포부도 좋다. 자, 밖에서 스타워즈 빅테크 난리 났다. 뭐 다 좋은데 실제로 이게 주가가 오고 돈이 들어가고 특히 밖에서 돌아다니는 글로벌적으로 AI 통해서 돌아다니는 펀딩 규모로 보는 거예요. 정말 투자가 되고 있느냐?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니까 제가 빅뱅이다, 과정이다, 탑승해서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요. 단타 보시는 분들이야 뭐 마음 졸일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가장 큰 흐름이니까 추세 보기 쉽습니다. 오래 갈 거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민 주식 왔다 갔다 하는 거 등락해봐야 엔비디아 의미 별로 없고요. 자, 반 엔비디아 진영을 타겠다. 자, 인텔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인텔 잠깐 보여드릴까요?
인텔이 정말 예전에 90년대 이럴 때는 최고의 반도체였어요. CPU 많이 만들었잖아요. 인텔 CPU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MS는 많이 컸던 회사인데 지금 반도체다고 다 하는데 GPU도 할 거예요. 근데 파운드리 됐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다 뺏겼잖아요. 다 뺏겼기 때문에 인텔이 지금 엔비디아 진영을 한다. 신고가 가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반등 주긴 줬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신고가도 안 되고 예전에 어떤 그런 아성에 도전도 별로 못하고 계속 귀다가 이제 살짝 붓고 있는데 약해요. 그리고 이렇게 쉽게 AI 칩이 확 될 것 같으면 엔비디아 그렇게 오르지도 않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반 엔비디아 진영 얘기는 하고 삼성도 막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시간 좀 걸릴 거라 보세요. 일단 올해는 올해 제가 중기로 본 올해는 계속 타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중간에 제가 타이밍 되면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제가 큰 흐름상 우리가 계속 봐야 될 부분이 엔비디아, 코어스하는 TSMC, 그다음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가장 글로벌 독점 라인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자, TSMC 빼고는 딴 거 다 가지고 있는데 TSMC도 봐야 되죠.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자, TSMC가 그런 얘기 있었어요. 가장 지금 필수적인 라인에서 코어스란 플랫폼을 갖고 하고 있는데 3월 12일경인가 이걸 확대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엔비디아랑 TSMC가 정말 가장 수주자가 필요하고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TSMC가 지금 약간 쉬고 있는 분위기지만 코어스를 확대한다는 거는 자기들끼리도 이 반도체 사이클을 이용하거든. 막 준다 그러면 단가 후리칠 수도 있고 적게 준다 그러면 단가 올릴 수도 있고 얘들도 저끼리 밀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주고 덜 주고 계속 재는 겁니다. 근데 코어스 이제 생산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쇼티지를 줄이고 생산량 매출이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저는 3월 중순에 더 좋게 봤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미국 경제를 볼 때도 제가 고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디 가시게 되면 옛날에 PB 처음에 다닐 때 병원에 이제 막 진짜 면담 헤딩할 때는 의사만 보는 게 아니라 간호사분 수를 봐요. 간호사분 수가 많으면 그 병원 잘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 매출은 당연히 고용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 어제 23,000명을 추가로 더 채용하겠다. 얼마나 되는? 25%예요. 2020년에 TSMC가 5,600명 임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커지면서 작년에 더 커졌죠. 7,700명으로 정원이 됐고 향후적으로 10만 명까지 올리겠대요. 10만 명 맞나? 자, 확인해 볼게요. 가면 23,000명이면 잠깐만 이게 1회 될 것 같은데. 숫자에도 약해서 7만 7천 1회 될 것 같은데. 그죠? 7만 7천에서 10만 명까지. 예, 이렇게 돼서 그 23,000명 같으면 또 고용을 늘리겠다. 생산도 늘리고 고용도 늘리고 이렇게 되면 향후적으로 길게 본다는 얘기예요. 이 독점 라인이 쉽게 안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도 저는 좋게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엔비디아 독점에 막 빅테크 붙고 있잖아요. 자, TSMC 코어스에도 막 붙고 있어요. 근데 쉽게 깨지지 않고 하이닉스가 지금 독점적으로 HBM 공급하고 있는데 자, 마이크론 나도 할게. 마이크론 올랐잖아요. 삼성전자 나도 할게 하면서 올랐잖아요. 하이닉스 원래 좋은 거예요. 네, 원래 좋은 거기 때문에 얘들 집중하는 거고 마이크론 그래봐야 그 넘버 3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다 쇼티지가 100이라면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한 2, 30?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이 한 50? 삼성전자가 이제 막 포텐셜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가장 메인인 겁니다. 이제 그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깨지지 않아요. 독점 라인은. 자,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 방금 드렸던 엔비디아 여전히 굳건하다. 5월 20일 날 정말 중요한 마진율 어닝 시점까지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마진율 또 나오면 한 번 더 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가지면서 우리는 위에 좀 팔아놓은 거 있지만 80% 비중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TSMC는 한번 분위기 말씀드렸고요. 얘도 등락이 있는 거지 나쁜 게 아니에요. TSMC 관련해서 뭐 미국으로 멕시코로 막 이런 얘기도 있던데 장기적인 부분. 자, 그래서 실제로 돈이 되느냐 주가다 보지만 주변적인 정황을 봐야 되는데 아마존이 15년간 데이터 센터 지금 AI 데이터 센터겠죠. 1,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입니다. 200조를 베팅하겠다. 15년간 그래도 1년에 10몇 조씩 베팅하는 거예요. 아주 큽니다. 돈으로 갖다 붙이는 거고 MS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AI 어제 나온 얘기죠.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를 들여서 슈퍼컴 아주 대박으로 슈퍼컴을 투자하겠다. 실제로 이게 AGI일 거예요. AGI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걸 인간과 비슷한 AGI를 말을 하는데
지금 오픈 AI 4.5까지 나왔나? 이게 살짝 뭐 구글이나 딴 거에 비해서 뭐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얘들 가만히 있지는 않죠. 예, GPT-5 나옵니다. 예, 그 알트먼이 얘기했는데 이런 게 나온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쪽으로 또 관심이 쏠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빅테크의 자체 칩을 제작한다. 삼성은 마원을 한다. 막 TV에서 막 나오가던데. 근데 쉽게 되진 않습니다. 예, 의지는 되게 높게 치지만 애플도 MS, 아마존 다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쉽게 될 것 같아. 엔비디아 주가 안 오르죠. 이런 흐름 보면서 저는 전체를 보지만 여전히 주가 흐름에서 파워는 강강약약 엔비디아가 중심이다. 인텔도 시간이 아마 미국에서 밀어준다 하더라도 뭐 돈만 가지고 반도체 될 것 같으면 중국이 됐겠죠. 예,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흐름만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빅테크가 스타워즈하고 춘추 전국 시대를 하는 이유는 2000년대 초반에 이 닷컴이나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봤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수십 수백 개 있는 그때 뭐 넷플릭스 뭐였죠? 진짜 유명했던 우리 많이 썼던 기억도 안 나는 그런 것들 많을 거예요.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독과점 살아남기 위해서 영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지금은 절치부심하고 있는 애플이나 테슬라 보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계속 보긴 봐야 되겠지. 근데 얘들도 전반적으로 이 빅데이터가 어마무지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빨리 치고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천천히 보시면 돼요. 천천히 다 보시면 되고 우리 반도체는 뭐다? 걸치기 투자다. 네, 다 걸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는 다 필요합니다. 이제 D램까지 레거시도 얘기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반도체도 즐기자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미리 조금 볼 필요 있는데 6월달에 제가 애플의 WWDC라고 애플 보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코파일럿도 보고 있는데 그때 제가 AI 폰 살짝 AI 폰이 지금 조용했잖아요. 근데 제가 제주 반도체를 지금 또 산 게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뭐죠 리노공업 샀다가 약해서 온디바이스는 이쪽으로 바꿨는데 뭐 단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확장되면서 우리 수급 증시에서 이용하면 된다. 자, 그런 소프트웨어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엔비디아 위주 AI 칩, 그 다음에 HBM 같은 하드웨어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도 또 돌 수 있어요. 확장 기한이니까 5월달 엔비디아 시장 나올 때까지 그런 면에서 제주 반도체를 이번에 샀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미리 볼 그런 재료들. 자, 엔비디아 외 AI 칩도 봐야 되고 로봇과 바이오 우리 다 보고 있는 그 확장 테마들이고 자, 국가별로도 지금 매출이 계속 나옵니다. AI 그 데이터 센터를 풀고 있기 때문에 전체는 여전히 좋다. 그래서 AI 빅뱅 우리나라 반도체 확장에는 꼭 타고 있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뭐 그 사이에 4월이든 6월이든 그런 거는 제가 조정해 드리면 돼요. 가장 주도주에 우리는 타고 있자. 자, 마이크론 보여드렸잖아요. 마이크론 보여드렸고 어쨌든 삼전 하이닉스가 이게 작년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반도체 사이클이 항상 우리나라는 최소 2년에 4년 온다. 그게 뭐 DDR4 때도 있었고 뭐 별별 얘기도 다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2000년대 이후 오면 양봉이잖아요. 3년 그 다음에 3 빠지고 4년 빠지고 2년 빠지고 2년 빠지고 2년. 그래서 제가 최소 2년이라고 그랬어요. 최소 2년. 외국인 빅피처든 반도체 빅사이클이든 전세계 어떤 그런 사이클이든 작년에 하반기부터 올랐습니다. 삼전 하이닉스가 올해 한번 더 가는 거예요. 더 가서 제가 삼전은 제가 95,000원 보는 거고 전고점 부분에서 하이닉스는 HBM 특화가 돼 있고 한미반도체 같은 것들은 신고가에서 수급 챙기면서 간다. 한국 반도체 최소한 올해는 2년 차기 때문에 꼭 투자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추가로 살 거 나오면 또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수급 분석도 얘기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2022년부터 삼성전자를 23조로 샀습니다. 25조인가 더 올랐을 것 같은데 작년 2003년에 그러니까 이게 빅피처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시그널을 찾고 확장될 흐름을 종목이 찾으면 됩니다. 수급이나 우리나라 특징인 거죠. 올라갈 때 외국인이 샀어요. 자, 지금도 샀어요. 2022년부터 20몇 조를 샀고 작년에 11, 12월 산타렐리 때 엄청 샀고 개인들 털렸고 요번에 또 4조를 샀어요. 4조. 보면 올해 3월 19일부터거든요. 그 다음에 3월 29일부터. 제가 작년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였습니다. 자, 이번에 단 10일, 영업일 10일도 안 되겠죠. 삼전을 4조, 하이닉스를 7,400억,
그 나머지는 밸류업들입니다. 자, 그다음 밸류업 한미반도체가 다섯 번째 1160억을 샀죠. 작년 11월부터는 아마 5천억 샀을 거예요. 자, 그런 흐름에서 제가 기준은 이 메인에서 가장 가지고 있는 대장주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개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작년 초반기에 2차전지 샀다가 작년 초반에 에코프로나 그쪽 대장주 만들 때 누가 샀죠? 외국인이 팔았어도 그때는 개인이 더 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개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개인 빅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가 봐는 슈팅이 나와요. 이미 삼전이나 하이닉스에 조금씩 나오고 있고, 한미반도체는 지난주에 조금 들어왔어요. 빅수급이 들어왔어요. 그게 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구체적으로 가격을 제가 8만원대, 8만 5천원대 물량 때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 4월 5일입니다. 5일이면은 금요일이죠. 금요일까지 아마 기대감 살 거예요. 영업이익을 5조 원대로 보는데 5조 몇천억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거기 나오고 외국인이 계속 파고 있다 그랬고, 자, 그리고 거기에서 포워드 가이던스 잘 나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제가 오르는 강도를 봐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다음 주에 봐서 제가 그래서 한 번 크게 팔 수도 있다. 전자를 판다기보다는 하이닉스를 파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저희가 말했던 목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작년에 뭐 11만 원대부터 13만 원 공시가에서 19만 원 더 넘어가면 한 50% 수익 나요. 50%.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지금 HBM 대장주고 엔비디아 그렇게 좋고 하는데 왜 하이닉스 왜 팔아야 돼? 우리 좀 더 가지고 있자. 당연히 올라가면, 올라갈 때는 팔기 싫어요. 자, 반대로 빠지면 사기 싫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급이나 기준을 말씀드리면서 남들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하는 거, 어렵게 해야 돈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긴 한데, 어쨌든 19만 원대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이기 때문에 이 정말 대형주사하고 중기주는 정말 진짜로 저 반씩 중기 단계 나눈다 말씀드렸는데, 계좌도 달리 관리한다 그랬어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자, 이게 한 50% 났다. 엄청난 거죠. 작년에 제가 뭐 건물주 말씀드리면서 1630 59%, 50%, 45%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큰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큰 흐름 따라가기 때문에 19만 원대 정도 되면 몇 프로 팔지는 제가 뭐 보고 결정하겠지만 좀 익절할 계획을 다음 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7만 2천 원대 샀기 때문에 이 물량 돌파가 바로 안 된다 하더라도 목표가인 9만 5천 원, 9만 원, 10만 원 사이란 얘기입니다. 요까지는 계속 가지고 가겠다. 왜? 중기는 샀다 팔았다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전자랑 하이닉스를 말씀드렸고요. 자, 한미반도체는 이제 개인 슈팅이 이미 조금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바라는 수급의 흐름상 개인 외국인들이 빅피처를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이클에 맞아서 기관이 좀 들어오든 특히 개인이 빅수급이 들어오면 슈팅이 돼요. 장 2차 전지처럼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공부 재밌지 않습니까? 나름.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난주 20만 원짜리 한 현대차 증권의 목표가는 나왔지만 가해가는 거예요. 한 15만 원 근처에서 14, 15만 원 근처에서 한번 제가 살짝 14, 15만 원 전후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다음 주 되게 중요하게 반도체 좀 봐주세요. 자, 그리고 HPSP는 특허 문제 ST랑 붙었다는 게 아마 큰 콜도 났어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문제라서 외국인 수급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들고 있는 그런 소부장 일부고요. 자, 그 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확산되고 있어요. 자, HBM이 아니라 제가 소프트웨어나 다른 걸 확장도 얘기 드린 것처럼, 태어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거시 공정 이런 쪽에서 전공정, 후공정, 테스트 장비 이런 것들로 확산되는 거는 반도체 전체로 좋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늦게 왔지만 이 흐름을 지키고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쨌든 우리께 제일 좋다, 대장주다. 엔비디아부터 삼전,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소부장 일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올해는 반도체 분명히 투자 필수 섹터입니다. 잘 타셔야 되고, 혹시나 그래도 못 사셨다, 정말 좀 또 살 거 없나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드릴 거니까 분명히 한미반도체 외에 소부장, 대장주 또 탄생 가능합니다. 그런 말씀도 기회 있을 때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것도 중기 투자 가져가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반도체 이후에 바이오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는 제가 알테오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트위터를 한다 그랬잖아요. 트위터에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 또 다른 분들 거를 또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데, 알테오젠 이슈가 지금 이벤트가 되게 많아요. 테르가지에가 사실 4월달에 나온다 했는데, 물론 되게 아주 큰 건 아닙니다. 머크만 큰 건 아닌데, 풍모구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얘가 또 임상이나 파이프라인 되게 많아요. SC 지형이 되게 좋긴 한데, 이런 것들도 2분기, 3분기, 하반기에 나올 게 되게 많습니다. 보시면 뭐 열 몇 개를 적어놨거든요.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또 바로 잘하시는 분들 정리를 제가 좀 가져왔어요. 근데 이것 다 말씀드리면, 아 정말 좋다, 이거 정말 묻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또 그런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구할 만한 그런 바이오가 될 것 같아, 내용을 알면. 공부는 물론 하지만 제가 다 말씀 안 드리고 결국은 수급으로 말씀드려요. 수급 분석. 수급 분석. 꿈을 키울 수 있고 정말 바이오가 좋아질 수 있지만, 2018년에 우리나라가 코스닥 활성화, 바이오 활성화 시키면서 원래 바이오는 돈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메자닌, BW, CW 엄청 투자해서 했는데, 문제는 살짝 코로나 때 뛴 거 빼고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5년, 17년, 20년, 이번 23년, 4년의 바이오 사이클을 말씀드리면서 올라가는 폭이 예전 사이클에 비해서 적어요. 예전에 1개 올랐으면 지금 2개, 3개도 오를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더 집중하셔야 돼요. 더 대장주에 집중하셔야 되고, 알테오젠은 물론 제일 좋습니다. 물론 그 뒤에 3천당 제약도 시장 내 보고 있는 부분이지만, 자, 지난주에 알테오젠이 블록딜 정 박사님 관련해서 출렁거렸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괜찮다 했고, 또 20만원 초반에 좀 산 것도 있고, 하지만 이게 고점 밑에 이쪽에서 출렁거리고 있다 들어왔던 개인들이 또 사고 팔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이 임상을 다 보면서 무조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추이만 봅니다. 추이만 보고, 뭐 4월에 6월에 이슈들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이에 또 제가 비중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따라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라젠이든 뭐 코롱이든 뭐 한미 그 약품이든 우리나라 바이오에는 당연히 수급이, 특히 투심이 정말 중요하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비보존 얘기 살짝 드릴 텐데, 2017년도나 18년, 19년에 사실 비보존을 되게 얘기를 많이 드렸던, 오래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2015년부터 투자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분 중에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너무 좋아 보여. 시총 100조 막 이런 얘기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엄청 오르기도 많이 올랐어요. 뭐 8,000원짜리가 뭐 4만원도 갔었고, 2만원짜리 임상 실패하고 17,000원 가던 게 또 8만원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비중을 너무 싣고 꿈에 쩔어 있다 보니까 한번 실패를 크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급을 계속 얘기 드린 부분이 있고, 그때만큼은 아니겠지만 지난주에 어쨌든 비보존 임상이 충분히 있고, 비만성 진통제 국내 임상 3상이 나오고 상표권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비보존 제약을 상장을 시켜서 이 전문 경영인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조금 달리되는 분위기고, 매출이 나올 거예요. 실적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은 나오지 않았겠냐. 바닥권은 나왔다 판단하지만, 예전에 정말 18, 19년, 뭐 17년 같은 그런 큰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용돈 소액으로 투자한 얘기를 드렸고, 재작년에 저희가 만원대 사서 한 25,000원 팔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2만원대 팔고 나온 적이 있는데, 다시 지금 만원대 뭐 초반일이 들어왔을 거예요. 13,000원, 12,000원 들어가서 지금 8, 9,000원에 빠져 있죠. 근데 소액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것도 시장 내에서 큰 흐름 볼 수 있지만, 이건 임상만 보고 오래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액으로 조금 가져가시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주총이 있었기 때문에 언급을 드렸고, 많이 투자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로보테마,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로보테마는 3월 반등 시 축소를 했고, 성장과 정책은 정말 좋고, AI 빅뱅의 확장 테마, 대표 테마지만, 어닝 시즌 되면 우리나라 로봇이 메인은 아니잖아요. 아니다 보니까 현금 비중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절반 정도 팔아놨어요. 자, 두산 로봇. 두산 로봇이 21선 근처에서 반등을 줬죠. 하지만 금요일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 93,000원 제가 팔아놓은 게 있어요. 반 팔고 나머지는 약한 흐름 봐서 팔 수도 있습니다. 혹시 반등이 약하거나 하면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6월달에 코스피 200도 편입된다, MSCI도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요새 MSCI 편입돼 약간 약해져서 수급이. 자, 그래서 두산로봇은 보고 결정할 거고, 반남은 거는, 자, 레인보우는 20만원 계속 시도를 해요.
계속 시도하는데 지금도 웨어러블 로봇 얘기 나오고 해도 여전히 추세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제가 20만 원 전에 19만 원대 판 게 있잖아요. 나머지는 급하지 않게 로봇 테마는 흐름상 좀 보겠다. 메인은 물론 아니지만. 자, 그리고 제가 4월 총선 얘기 드리면서 뭐 금투세나 밸류업도 잠깐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외국인과 현 정부의 빅피처는 맞습니다. 외국인들 그다음에 어쨌든 많이 사고 있어요. 기관이 살짝 지금 배신 때렸다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대표는 은행주와 자동차입니다. 우리도 기아 살짝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밸류업은 코스피 지지 요인인데 갑자기 기관이 때려. 지난주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좀 떨어졌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4월 총선 전에 조금 리스크 관리한 게 아니냐. 누가 좋고 나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살짝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기관이 살짝 하고 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사는 수급이나 분명 이런 흐름 봤을 때 한국 증시 레벨업을 키우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 쉽게 샀다 팔았다 할 건 아니다. 밸류 포트 갖고 있는 기아 많지는 않지만 그 밸류 포트 정도만 우리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도 뭐 일본 밸류업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 작년부터 보시면 공매도 금지했죠. 양도세 요건 완화를 말이 많았지만 연말에 완화시켰죠. 자, 밸류업도 지금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뭐 채찍 당근 없다 하지만 5월달 6월달도 일정 계속 나올 거예요. 한번 언급 드렸습니다. 안 한다는 게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올해 말에 정말 중요한 금투세 이걸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정부가 어쨌든 지금 금융개혁을 큰 빅피처로 세우면서 정시를 부양하는 흐름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4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살짝 변동성 생길 수 있다. 그 정도 살짝 말씀드릴게요. 자, 2차 전지. 2차 전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똑같이 말씀 안 드릴게요. 보수적 시황입니다. 올라올 때마다 개별주들은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 LG엔솔 말씀드렸던 부분. 자, 테슬라는 여전히 힘들어요. 가격 변화가 좀 있고 바닥 밴드라 보는데 중국 MS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샤오미도 말씀드렸고 내용 보신 분들 유튜브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가성비가 최고예요. 야, 샤오미 별로 안 좋아. 뭐 겉모습만 그렇지. 뭐 말 뺏겼더라. 뭐 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이 소비가 정말 전략적 가성비를 추구해요. 이 정도로 나오면 1억 정도 받거든. 1억 정도. 물론 보급형과 고급형이 있지만 고급형도 5,500만 원이에요. 정말 싼 거죠. 중국 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중국 MS는 내볼 때는 중국 차로 끝난다 봐요. 테슬라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올해 전략 양회하고 나서 글로벌 치킨 게임이 정말 무서워요. 저는 예전에 태양광을 봤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뭐 저것들도 죽어도 그냥 밀어붙여요. 자, 그거를 전기차와 2차 전지로 이 저가 가성비를 무기로 해서 유럽과 미국이든 글로벌 다 밀어내는 거예요. 중국 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전기차는 사실 샤오미가 3년 만에 만들었어요. 작년에 제대로 허가받고 몇 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만들기 쉬운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공급 광이 될 수 있는 거고 일단 테슬라도 뭐 또 중국에서는 MS를 좀 포기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FSD 나온 게 업그레이드 버전 정말 좋거든요. 정말 좋아요. 소비나 하시는 분 정말 편한 효과인데 이걸 공짜로 줄게 이렇게 해서 마케팅을 하고 얼마나 추가로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 미국 쪽만 보고 있습니다. 비테슬라 같이. 그래서 지금 AR 로봇을 추가적으로 성장시킬지 모르겠지만 테슬라 주가는 그래도 바닥 밴드에서 지킬 거라 애플과 같이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차 전지나 자동차는 이 가성비를 이길 만한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야 돼요. 사람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자, 비싸도 살게 이렇게 하든지 인프라 정말 잘 깔리고 편리하게 기능이 올라와서 이 정도면 뭐 내연기관 못지않네 하고 대중화되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게 올해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계속 2차 전지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종목은 뭐 몇몇 좀 했는데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 따른 실질적으로 포트 조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미반도체 여기 샀어요. 여기 사서 팔았죠. 야, 한번 빠져야 되는데 너무 강해. 바로 샀습니다. 바로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어쨌든 그냥 쭉 갖고 있다 보시면 되고 단가 낮추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슈팅 되고 있는 수준이고 뭐 요번에 그냥 다시 한번 매매 단기로 했다가 다시 그냥 가져가는 흐름이었고 자, 알테오제는 저희가 요때 13만원대
15만 원대 좀 샀어요. 원래 샀고 들고 하다가 출렁출렁 거릴 때 20만 원 초반에 조금 더 샀을 거예요. 더 샀는데 왔다 갔다 잘 버티고 있다. 자, 리노공업. 리노공업이 사실 온 디바이스 때문에 제가 좋게 보고 추천을 드리고 샀다가 이때 사고 그랬는데 팔아버렸어. 15만 8천 원, 26만 25만 8천 원에 팔아서 이게 조금 온 디바이스가 기대를 했는데 신고가 나는 게 조금 더디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수급 모멘텀이니까 예전에 정말 쓰고도 준친 제주 반도체, 작년에 정말 효자 종목이었던 제주 반도체가 이때 다 팔았습니다. 안 샀죠. 안 사고 있다가 급등되는 거 보고 다시 들어갔어요. 29,000 초반에 29,300원대 이렇게 해서 요거 단등 주면 또 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매매할 게 많다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종목들을 보시면 돼요. 로봇을 제가 좀 봤는데 비중을 줄이고 있었죠. 근데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 첫날 치고 원래 밖에서 되게 화려했다 했잖아요. 되게 기본주의 주식인데 첫날에 빠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강하게 돌았어. 얘들 괜찮네 해서 요때 잡았어요. 잡았는데 갑자기 또 훅 빠졌고 손절 다쳤습니다. 첫날 다음날 다쳐버렸고 다시 급등했는데 변동이 너무 크다. 그래서 단타라 들어왔다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케이스인데 너무 큰 변동성 때문에 지금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번 주에 매매한 거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일요일 날 저랑 같이 봐주신다고 정말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고 하는 느끼는 만큼 남들한테 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하는 만큼 투자를 하고 비중 조절을 하면 되는데 그걸 남들한테 어떤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아주 강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과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 과정을 꾸준하게 보시면 그게 정말 가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봐요. 같이 봐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가수였죠. 신승우 님이 계세요. 이분 노래 중에 꿈이라는 건이나 노래가 있습니다. 욕심과 구별할 수 있는 것. 사실 우리가 항상 주식할 때 많이 되뇌이죠. 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을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투자와 매매하는 기준을 수급이든 추세든 기술적 부분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장과 종목 꼭 같이 보셔야 돼요. 종목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유명한 격언이죠. 시장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고 2022년 같은 여전히 걱정의 벽을 타고 오릅니다. 지금 비관론자 되게 많아요. 모두가 환호할 때 그때 꼭집니다. 자, 그때 꼭지예요. 아직 그때가 안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올 일이고 우리는 계속 타고 계시라. 자, 그리고 대중의 반대해서 주식을 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주식 우리처럼 보는 분이 아니라 본업 다 열심히 하시다가 안 보던 분까지 막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좋다 할 때는 오히려 빠지는 기간이다. 우리는 그런 기간을 기다리면서 큰 대장주는 홀딩을 하자. 자, 그 사이에서 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코스피를 정말 많이 이용을 했어요. 나쁘게 말씀드리면 중장기 흐름을 잡을 때 좋고 그 흐름이 애들이 팔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슈팅이 필요하고 그 슈팅이 나왔을 때는 정말 무서운 얘기지만 그 슈팅 때 외국인들 슬슬 팔기 시작합니다. 우리 개인들은 거기서 더 먹으려고 막 욕심 부릴 때 미리 사놓은 사람들은 팔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둘 다를 봐야 될 그 실전 투자 젤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주식을 사랑하지 말자 말씀도 드렸어요. 암만 자기 오래 알고 깊이 알고 내가 정말 잘 알아도 시장과 주식과 추세를 보면 보여요. 그때는 단호하게 때립니다. 내 때리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당연히 들어가죠. 물론 제가 타이밍을 좀 잘 맞추는 편이긴 하지만 절대 최고치 못 팝니다. 내가 팔면 남들 좀 더 드세요. 편하게 마음 하시고 정말 더 할 것 같으면 상 따로 제가 사면 되고 수익 나는데 만족하시면서 개인분들이 정말 흔한 건데 수익 났잖아요. 야, 수익 좀 났으니까 한번 들어갔다 짧게 먹고 나와야지 하다 또 물려서 더 크게 손실나요. 정말 이게 아시잖아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되게 4월달, 5월달에 정말 괜찮게 보지만 현금 20%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현금 20% 정도, 20% 정도를 말씀드리고 현금도 종목입니다. 가지고 계시고 더 좋은 거 나와서 왕창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금 비중도 이제 신경을 4월달, 5월달 물론 장은 좋지만 팔게 되면 조금 신경 쓰시면서 봐주시면 좋겠다. 자, 이런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항상 나와요. 종목 항상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밖에 모르는데 여기서 끝까지 먹어야지.
하수입니다. 예, 한번 말씀드리고 주한장님 마칠게요. 오늘도 제가 조금 열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날씨도 좋습니다. 리프레시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조금 바쁘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신경 더 쓰시라. 그런 흐름이 또 돌아오기 때문에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